건강한 삶을 위한 지침서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봄이 완연해지면서 점심시간대 걷거나 뛰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른바 월원치족이라고 하는데 직장인 10명 가운데 8명 정도는 점심때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좋은 때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시면서 여러분의 건강, 몸과 마음 함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우리 식구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순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건강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팩트체크와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알려줘요, 닥터스. 아이의 성장은 우리 부모들에게는 큰 기쁨일 수가 있습니다. 네. 발달 단계에 맞춰서 제대로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반대로 그만큼 또 이 걱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주변에 애엄마들을 보고 있으면요. 네. 우리 애는 좀 늦되다. 우리 애는 좀 빠르다. 이러면서 비교를 하는 일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또래들보다 뒤집기가 조금 늦었다고 들었습니다. 오.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을 좀 많이 하셨다고. 네. 네. 아, 그래요? 저는 그 걷기가 좀 느렸는데 네. 희한하게 말은 또 빨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벌써. 네. 자, 예전에 또 그런 전력들이 또 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알려줘요 닥터스의 주제를 저희가 발달 장애로 꼽았습니다. 네. 오늘의 닥터스 소개해드리죠. 대구 파티마병원 재활의학과 이민영 과장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대구 파티마병원 재활의학과 이민영입니다. 네.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참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렇게 단순히 늦는 거고 어디부터가 발달 장애인지 경계를 짓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의학적으로 발달이라는 것은 뭔지 또 발달 장애는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발달 장애란 어느 특정 질환이나 장애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데요. 발달 선별 검사에서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 이상이 뒤처져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발달의 주된 영역으로는 대근육 운동, 미세 운동, 인지, 언어, 정서 및 사회성 영역이 있는데 이 중 한 가지 영역에서만 두드러지게 지연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두 가지 이상에서 지연이 나타나는 경우 전반적 발달 지연이라고 합니다. 발달 장애란 이렇게 다양한 범주의 질환들을 총칭합니다. 네. 어, 발달 장애의 범주가 이렇게나 다양한 거였군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발달 장애 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걱정이 될 만도 한 게 네. 국내에 발달 장애인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왔습니다. 통계 읽어주는 남자 통익남. 제가 오. 또 의미 있는 통계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네. 국내 발달 장애인이 2023년 말 기준으로 음. 약 27만 명 규모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어. 네, 그래요.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는 발달 장애라는 게 우리 아이가 네. 특히나 이게 참 고통스러운 일 아닐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또 단순 발달 지연과 발달 장애를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그러니까 아이의 발달 장애를 매일 지켜보는 부모 입장에서도 이게 참 많이 헷갈릴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음. 이게 다른 아이에 비해서 조금만 늦어도 우리 아이 어떡하지 하면서 노심초사하는 부모들이 또 계신가 하면 네. 누가 봐도 발달 장애인데도 우리 아이가 말은 좀 느려도 머리는 참 좋아요 라든지 아니면 남자아이들은 원래 늦잖아요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오. 예. 과장님 어떻습니까? 발달 장애와 발달 지연 어떻게 좀 구분을 해야 될까요? 네, 발달 지연은 말 그대로 운동, 언어, 인지, 사회성 등의 영역에서 발달 연령이 실제 연령보다 낮게 나타나고 하지만 아직 특정 장애 진단이 확정되지는 않은 단계입니다. 네. 이제 발달 장애는 단순히 늦은 것이 아니라 발달 양상 자체에 이제 질적인 차이가 확인되고 어떤 의학적인 진단 기준을 충족한 상태를 뜻하고 예를 들어서 지적 장애라든지 자폐성 장애라든지 언어 장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정말 네. 부모님들이 발달 문제를 두고 헷갈릴 수밖에 없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에 관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또 OX 퀴즈 네. 준비를 했거든요. 예, 잘 맞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발달 장애는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유전적 요인. 유전적 요인. 네. 저부터 글쎄요. 말씀을 좀 드리면 오. 저는 X에 한 표 하겠습니다. 왜요? 네. 왜냐하면 이 환경적인 요인이 뭔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네. 유전적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그래요? 부모한테 발달 장애를 물려받았다. 네. 이런 얘기는 또 못 들어본 것 같아서. 그래요? 네. 태우 씨가 X라고 할 때 네. 과장님 약간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봤어야 정답 되는데. O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요? 왜냐하면 또 발달 장애는 경우에 따라서 네. 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날 수 음.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요? 네. 어디서 들었는지 그럼 그거 물속에서 한번 들었나? 그게 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첫 번째 문제 누가 정답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아하. 아하. 발달 장애는 이제 일부 경우에는 염색체 이상과 같은 그런 유전적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전적 요인으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미숙아 출생이나 출생 과정에서의 문제, 출생 이후의 감염, 뇌 손상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예은 씨가 네. 네. 정답을 맞췄습니다. 경력직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비록 제가 틀리긴 했습니다만 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예.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게 부모 때문이면 이 네.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일 텐데 그렇죠. 나 때문에 이게 물려받은 건 아닐까 음. 자책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OX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장애는 네. 부모의 양육 방식 때문에 생길 수가 있다. 오. 이번에는 제가 아. 먼저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라는 생각이 들긴 오.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라온 환경이 음. 환경 요인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네. 해서 음. 그러니까 그게 부모의 양육 방식도 포함이 되니까 네. 그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오. 자신이 없어지는데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X에 한 표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 양육 방식이 발달 장애에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발달 장애가 발생했다. 이렇게 네.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요. 저도 설득이 되는데요. 태욱 씨가 마치 의사 선생님처럼 네. 아이고 아이고. 논리적으로 대답을 해주는데 이번에도 두 사람의 대답이 엇갈렸습니다. 과장님 누가 정답인지 누가 정답이에요? 가려주시죠.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렇군요. 태욱 씨가 맞췄군요. 예. 발달 장애는 일단 유전적, 선천적 요인이 이제 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뇌 발달의 이상이라든지 대사 질환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요인이 이렇게 작용을 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네. 단순히 부모의 양육 방식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네. 태욱 씨가 정답을 맞췄고요. 네. 저도 그래요? 제가 틀려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 발달 장애를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네.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유익하지 않나 이런 그럼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만 잘 새겨들어도 발달 장애와 관련된 오해와 편견은 어느 정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았습니다. 또 있군요. 자, 발달 장애인은 지능이 낮다. 네. 정답 X. 네. 이건 너무 쉽습니다. 네. 발달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지능이 낮은 거는 당연히 아니죠. 네, 저도 이거는 마찬가지로 X입니다. 너무 네. 쉽죠, 이거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주인공이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보면은 변호도 어찌나 그렇게 잘하고 맞아요. 피아노도 얼마나 잘 치던지 그래요. 한 분야에 뛰어난 지능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요. 역시 드라마 많이 봤어요. 아, 네. 그래요. 자, 마지막 문제는 답이 하나로 통일이 됐는데 과장님 정답 어떤 건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렇군요. 네. 발달 장애는 이제 다양한 질환을 통칭하는 이제 용어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모두 지능이 낮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능 저하와는 별개로 운동 발달 지연이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지능은 높은데 사회성 발달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자폐 스펙트럼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있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아주 뛰어난 지능과 능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당연히 X가 되겠습니다. 네. 발달 장애는 일부 특정 부문에서 영역에서 발달이 지연되거나 비정상적일 뿐 지능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OX 퀴즈를 통해서 발달 장애에 대한 오해들을 우리가 좀 풀어봤는데요. 네.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발달 장애의 원인을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오. 과장님, 네.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발달 장애의 원인은 이제 뭐 유전적 원인, 뇌 손상, 뭐 선천적인 대사 질환, 감염, 미숙아 또는 뭐 출산 전후의 이상 등과 같이 다양한 원인이 사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요인 외에도 임신 중에 임산부의 약물이나 담배, 술 등과 같은 유해 환경 노출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발달 장애의 원인에는 부모의 요인과 무관한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괜한 자책감으로 이렇게 스스로 부모님들이 자책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원인을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우리 아이가 발달 장애인지 아닌지 좀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어떤 신호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발달 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 어떤 게 있을까요? 발달 지연이 의심될 때 지금 바로 평가가 필요한 그런 경고 징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발달하던 중에 하던 것을 못하게 되는 발달 퇴행이 있을 경우, 그리고 두 가지 영역 이상에서 심한 지연이 나타나는 전반적 발달 지연일 경우, 그리고 비정상적인 근육 긴장이나 경련 또는 이상 움직임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될 때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런 징후가 있다면 바로 전문가의 진료를 권고드립니다. 각 세부 영역별로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우선 대근육 운동 같은 경우는 생후 6개월 때까지 목을 가누지 못할 경우, 그리고 생후 12개월까지 기거나 잡고 서려고 하지 않는 경우, 생후 18개월까지 스스로 걷지 못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 대근육 운동에서 경고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제가 이제 조카가 2명 있거든요. 네. 오빠랑 나이 차이가 나서 빨리 조카를 봤는데 그때 조카가 첫 걸음마 떼던 시절이 막 생생하게 네. 기억이 납니다. 막 온 네. 가족들이 막 걷는다 그죠. 이러면서 막 네. 환호를 했는데 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네. 그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아이의 첫 말이라든가 첫 뒤집기, 첫 걸음 이런 것들은 가족들, 특히나 부모님들에게는 소중한 잊지 못할 추억이 되는 건데요. 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대운동 발달로 보는 그런 의심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서 그 설명하신 미세운동 발달은 어떻게 확인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네. 미세운동이라는 게 과장님 좀 이렇게 정교한 동작 뭐 이런 것들을 뜻하나요? 어떻습니까? 네. 미세 운동이란 소근육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제 팔과 손을 이용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생후 6개월이 되었는데 팔을 뻗어서 물체를 잡으려고 하지 않거나 양손을 모으는 동작이 안 나올 때, 그리고 생후 12개월에 손으로 음식을 이제 잘 집어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할 때, 그리고 만 2세경에 숟가락, 포크 사용이 당연히 어긋날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사용 방법이나 물건의 용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 용도를 잘 모를 때, 그리고 만 3세에는 직선이나 동그라미를 따라 그리지 못할 때가 경고 징후가 됩니다. 네. 이렇게 뭐 행동이나 동작이 느린 것도 걱정이지만요. 또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말이 느린 것도 꽤 걱정인 네.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언어 발달 장애가 이 소아의 발달 장애 중에 가장 흔하고 위치아 가동의 5에서 10% 정도가 언어 네. 발달 장애라는 보고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 아이의 언어 발달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언어 발달은 지능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제 언어 발달에는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네. 정상적으로 늦는 것인지 어떤 질환에 의한 것인지 보호자가 이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래보다 언어 발달이 많이 뒤처질 경우에는 이 또한 경고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후 6개월에도 모음 옹알이가 전혀 안 나오는 경우, 또 생후 12개월에 의미 있는 소리 표현이 전혀 안 나오거나 이름을 불렀을 때 반응이 없는 경우, 네. 만 2세의 간단한 지시 수행, 예를 들어서 뭐 이리 가져와, 여기에 넣어 이렇게 했을 때 지시 수행이 잘 안 될 때, 그리고 만 3세에는 간단한 문장, 예를 들어서 뭐 큰 차가 간다, 뭐 시원한 물 주세요, 이렇게 짧은 문장을 말하지 못할 때가 네. 경고 징후가 됩니다. 네.
그 언어 발달 단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들어봤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말이 좀 애가 늦네 이렇게 그 판단해서 단순하게 넘겨서는 또 안 되는 네. 그런 시점도 네. 분명히 존재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물론 이제 아이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이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 노는 것도 발달과 관련이 좀 있겠죠. 이 사회성 발달에서 중요하게 관찰해야 할 신호가 있다면 뭘까요? 네. 사회성이란 타인과 정서적인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눈맞춤, 사회적인 미소, 타인에 대한 관심, 감정 표현이랑 공감 능력이 다 포함됩니다. 특히 초기에는 이제 주 양육자인 부모와의 애착과 상호작용이 핵심이고 네. 이후에 또래 관계로 확장됩니다. 사회성 발달의 경고 징후는 이제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생후 6개월까지 사회적인 미소가 없거나 눈맞춤이 부족한 경우, 이제 9개월 경에는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이나 정서 교류가 적고 타인에 대한 낯가림이 없는 경우, 네. 이제 생후 12개월에는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거나 낯선 사람이 근처에 나타나도 잘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후 18개월 경에 타인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은 경우, 또 만 2세에 모방이나 역할 놀이와 같은 간단한 사회적 놀이를 못하는 경우, 만 3, 4세에 또래와 협동 놀이가 어렵고 감정 교류나 공감이 부족한 경우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결국 중요한 건요. 우리 부모가 아이의 발달 변화를 꾸준히 관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관찰 결과 과장님 어떻습니까? 발달 장애가 의심될 때는 어떤 검사와 진단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네, 1차적으로 전문의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한 시점에서의 발달 정도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지켜봤을 때 발달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속적인 관찰과 반복적인 검사가 시행돼야 합니다. 부모의 관찰 내용을 참고로 하는 발달 선별 검사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에도 특정 시기에 대한 발달 평가가 포함되어 있어서 선별 검사로서 중요합니다. 선별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이제 전문의에게 의뢰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의 상담 이후에 이제 필요한 신체 검사,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혈액 검사, 뇌 영상 검사, 유전자 검사 등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가 발달 장애입니다 하고 진단을 딱 받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을 것 맞아요. 같거든요. 그래요. 그래도 치료 방법을 빨리 찾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치료 방법을 찾는 게 참 중요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건 네. 발달 장애가 치료가 되냐라는 오, 문제인데요. 네. 듣기로는 이제 발달 장애가 치료가 힘들다고 하던데요, 과장님? 맞나요? 네, 발달 장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원인 질환에 따라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치료의 방향 자체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이 치료의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적절한 재활 치료를 통해서 이제 소아가 가지고 있는 발달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고 2차적인 합병증을 최소화해서 가능한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안과, 소아정신과 등의 협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적인 합병증이라고 하시면 네. 이 말씀은 발달이 늦으면 다른 건강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말이 또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달 장애도 다른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2차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건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동일한 원인 질환이라 하더라도 남게 되는 장애는 아이마다 그 정도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뇌성마비라는 동일한 질환이라 하더라도 운동발달장애, 인지발달장애, 언어발달장애 등이 각각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서로 중복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정도도 매우 다양합니다. 네. 한 가지 발달 검사나 한 시점의 평가만으로는 장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 네. 발달 장애가 있으면 다른 발달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든 막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발달 장애 아동들 이게 예방도 가능한지 많은 부모님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도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방 가능할까요?
물론 예방할 수 없는 요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네. 우리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신 전에 전염성 질환이나 내분비 질환이 있는지 검진을 하고 음주와 흡연, 약물 오남용이 있다면 중지해야 합니다. 또 가족 중에 발달장애,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병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유전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발달 장애를 100% 예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 발달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조기에 진단받아서 적절한 치료 관리가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발달 장애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또 단어가 네. 자폐 스펙트럼이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발달 장애하고 자폐 스펙트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발달 장애라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발달 지연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을 총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자폐 스펙트럼 질환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폐 스펙트럼 질환이라는 게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장애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발달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있고, 만약에 장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꼭 발달 장애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네. 과장님, 우리가 왜 어떤 병을 치료할 때 골든타임이 참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네네. 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발달 장애에도 골든타임이 있는지 언제 치료하면 좋을까요? 대체적으로 만 3세 이전에 뇌 발달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 3세 이전에 재활 치료를 이제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라고 이제 권유드립니다. 네. 하지만 만 3세가 넘었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소아청소년 시기일 때는 이제 꾸준하게 관리와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의라든가 증상, 치료까지 발달 장애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함께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발달 장애 아동을 둔 가정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 행동, 그런 생활 가이드가 있다면은 네. 좀 전해 주시죠. 부모님의 역할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서 아이의 발달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부모가 치료의 역할까지 일부 담당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상태가 어떠한지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일상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부모의 정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 스스로의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알려줘요 닥터스. 오늘은 발달 장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아이의 발달은 우리 아이의 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 아니겠습니까? 혹시 발달이 조금 늦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아이에게 잘 맞는 치료 방법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함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위해서 대구 파티마병원 재활의학과 이민영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